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대법의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에코프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지금 에코프로 BM이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고 현재 7% 이상 떨어지면서 에코프로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하면서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거를 좀 봐야 될지, 그리고 이슈가 있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이제 연내 상장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급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도 한번 일단 봐야겠죠. 시장을 안 볼 수가 없는 증시예요. 지금 코스피도 현재 2500이 깨졌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 코스피 2500이 깨지게 되면은 심리적 압박이 당연히 시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구간도 이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추석 앞이기 때문에 전후로 일단 수급이 없어요. 근데 이번 연휴가 또 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휴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 기간을 좀 놀러 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안 쓰겠죠. 이제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 부분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 전체에 수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2차전지가 지금 흐름이 안 좋은데 수급까지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만 매도 물량이 나와도 좀 크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850이 현재 지금 이탈이 나왔죠. 850. 당장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그래서 9월달은 어차피 하락장인 거를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었고, 하락장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10월달에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10월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는 일단 여기까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에코프로 BM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거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에코프로 BM 이 내용은 제가 에코프로 BM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진투자증권이 지금 매도 의견을 냈는데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팔아라, 뭐 전세계 공급해도 남는 수준. 참, 이 기사 제목을 너무 진짜 어그로성을 좀 강하게 띄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문제는 역성장이에요. 일단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최근에 상승했던 이 에코프로 그룹이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 구간에서 경기 민감주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은 그 고성장을 이루면서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에코프로 실적을 현재 보시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2022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거의 한 8배 정도 띄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엄청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거고, 근데 이제 3분기나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제 보이고 있는 만큼 주가 하락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거죠. 매번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2차전지 산업은 여러분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죠. 이미 미래 가치를 반영을 했을 때 근거 없는 주가다, 너무 고부 가치다,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기업이 2차전지랑 배터리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고, 좀 진출을 계속해서 하려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쟁력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에코프로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증권사 리포트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재 유럽이랑
유럽연합이랑 미국에서 중국을 배척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영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죠. 정부 측에서 이제 그 중국산 전기차 기업한테 지원을 해서 정부 지원을 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춘 뒤에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를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를 이제 조사를 하고 실제로 중국 정부의 이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징벌적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기업 말고도 현재 배터리 기업도 제재를 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중국이 유럽 진출이 쉬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틈은 사실상 국내 기업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IRA를 보면은 해외 우려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FEOC를 지금 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발표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상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이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쉽게 얘기를 해서 블랙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이 중국 기업들이랑 합작법인을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함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대다수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LG화학도 이번에 모로코에 이제 화요그룹이랑 같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다 무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이제 리스크긴 리스크지만 어쨌든 뭐 지분 비율을 높인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겠죠. 가장 좋은 거는 탈중국입니다. 탈중국인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제 원자재라던가 이 중국이 워낙 그 지배력이 지금 높기 때문에 탈중국 자체가 쉽게 당장 빠른 단기간 내에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른 파트너들을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을 배제한다, 배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혜는 사실 우리나라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유럽 쪽은 이 전기차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결국에는 늘어나겠죠. 왜냐면 유럽은 내연기관차를 중단하는 기간을 명시를 해뒀기 때문에 물론 5년 연장을 해서 35년까지 진행을 하지만 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가 이제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좋든 싫든 내가 신차를 산다면은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수소차도 있겠고 10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은 어차피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을 함께 성장해 나갈 생각이고 키워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고 미국에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지배력을 높여가느냐가 단기간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예비 심사에 이제 통과를 했죠. 그래서 연내 상장 목표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에코프로한테 그렇게 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현재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과 그리고 좀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맞는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도 두 개 다 맞는 상황인데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수급들이 몰릴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의 주요 실적이 이미 지주사 이 에코프로와 그리고 계열사 에코프로 BM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멀티리얼즈의 상장 자체가 계열사 내 중복 상장으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좀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이걸로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건 맞지만 주주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걸 악재라고 받아들여진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LG 화학도 원래 이 LG 에너지 솔루션 부서에서 담당하던 그 2차 전지 산업을 좋게 보고 단기간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를 빼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하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랑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실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한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장을 진행할 때 이번 IPO 대여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을 엄청나게 샀고, 그러므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 로봇 테마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4조를 찍으면서 정말 대세 상승을 이제 관련주들이 다 보였는데, 그런 효과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 하면은, 공매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점이잖아요. 오늘 또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공매도 물량이 이제 상환을 하면서 다시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전환되는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충되는 두 분위기가 어떤 힘이 더 강한지 우리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힘겨루기 할 때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자체가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121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 구간을 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추석 전이죠. 이때 이제 수급이 어떻게 빠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다시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공매도를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는 역시죠. 공매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력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121선은 이번 주 내로는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10월 달에는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121선을 딛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 121선이 이탈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조정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려했던 80만원까지의 조정 국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우리가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일단은 생각을 해 두고, 지금 5%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고 있으신 분들이 없길 바래요. 저는 일단 제가 이 에코프로 영상을 찍어 드릴 때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주 찍을 때도 그렇고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절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 외국인이랑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타 법인까지, 아니 그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그리고 기타 법인이랑 다 매도를 때리고 있는데, 지금 키움증권 또 매수세가 들어오죠. 개인 창구예요. 오늘 개인 아마 매수 찍힐 겁니다. 최근 조정 구간에서 개인들 계속 매수 찍히고 있죠. 외국인들 매도 찍히고 있고 오늘도 분명하게 매수가 찍힐 겁니다. 뭐 미래에셋 쪽에서는 13,000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키움이 현재는 압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 매수로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후장으로 넘어왔고 한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대금이 지금 분봉에서 계속 터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매도 물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꽤나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거 좋지가 않은데, 오늘 지금 마이너스 6%를 넘었거든요. 2시 이후에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에 121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추가 매수 절대 진행하지 마시고요.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되고 나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횡보를 할 때, 그리고 그때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지금은 리스크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강하고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하고 공매도 또한 지금 물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구간에서 돈을 써서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자리를 선점을 해야지 다른 개인 투자자들과 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뭐 상승을 했으면 물론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들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유리한 게 어떤 건지 이를 한번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수급이 없을 때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안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선반영을 그냥 빠르게 해버리고 이후에 이제 개선 사항이 나왔을 때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플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좌에 너무 마이너스 보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보유를 하고 간다면은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더 유리한 가격대에서 재매수를 할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주가 흐름 이번 달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니라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